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컴 2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김예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통역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채널 1이 한국어로 통역기가 되어 있고 채널 2가 영어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 통역기가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리시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세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이 생긴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셨다고요? 20주년을 기념하여 지금까지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논의하는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종훈 익스플로 인베스트먼트 대표님께서 모더레이터로 오픈 이노베이션 2.0 20년의 진단과 새로운 전환 세션을 이끌어 주시고 이성화 GS 리테일 상무님, 신성우 현대자동차 상무님, 김주희 CJ 인베스트먼트 팀장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엑스플로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훈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장표 있듯이 올해가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체스브로 교수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을 발표한 지 20년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특히 한국 생태계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말이 거의 진짜 공기처럼 이제 좀 많이 다가왔죠. 한 10년 전부터 뭐 외국도 있지만은 한 10여 년 전부터 거의 모든 행사에 내지는 대기업의 이제 어떤 전략 추진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개념이 좀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이런 엑셀러레이팅 투자 POC 관련된 이제 활동으로 이 벤처 생태계랑 활동을 같이 교류해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자주 보는 사이입니다, 나름. 근데 저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커뮤니티가 조금 덜 갖춰지지 않았나 하는 이제 좀 평가도 있어서 오늘을 이제 컴업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데이라고 하루 종일 지정을 해서 사실 오늘 말고 내일 오전까지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행사를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세션으로 저희가 좀 부담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저희 행사 말고도 많은 이벤트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이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CBC 관련돼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그리고 OI 활동을 하신 분들을 이제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 끝에서부터 이제 인사를 드릴게요. CJ 인베스트먼트의 김주희 팀장님. 그리고 다음에는 현대자동차의 신성우 상무님. 네, 다음은 GS 리테일의 이성화 상무님. 네, 반갑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아까 막 잠깐 들으셨는데 바로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CJ 인베스트먼트 엑셀러레이팅 팀의 김주희라고 합니다. 저는 CJ와 함께 성장할 스타트업을 엑셀러레이팅하고 그리고 투자 사업 연계까지 하는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오벤터스라는 프로그램을 2019년도부터 지금 6개 기수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투자 포트폴리오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신상무님. 예,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신성우 상무입니다. 저는 자동차 인더스트리에서 한 20년 정도 계속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해외에 가서 MBA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2011년부터 계속 이제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을 하고 있습니다. 한 12년 정도 됐는데요. 당시 처음 제가 그 MBA를 졸업할 때 2009년 당시에는 저희 쪽에서 그 동기들을 봐도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 가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거의 처음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 동문들을 만나보면 벤처 캐피탈이 가장 많은 그리고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도 상당히 있는 이들은 직군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현대자동차도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을 한 20년 정도 진행을 했고 이제 3년이 되군요. 23년 정도 진행을 했고 스타트업하고 협력을 하면서 다양한 성공 사례와 또 레슨스 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기 오신 분들하고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GS 리테일의 이성화라고 합니다. GS 리테일에서 스타트업 투자하고 M&A하고 신사업 개발하는 역할 맡고 있고요. 오픈 이노베이션도 저희 쪽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6년 전에 GS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CVC 활동들을 했었고요. GS라고 하시면 요새 저희가 스타트업 관련된 그런 조직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조금씩 그 설명 간단히 좀 드리고 싶은데, GS 벤처스라고 저희 지주에서 그룹 차원의 CVC를 만든 게 있고요. 그리고 옆에 계시는 이종훈 대표님처럼 GS 건설의 엑스플로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또 GS 건설의 CVC가 있고, 저희는 GS 그룹의 지주회사의 사업회사로서 직접적으로 CVC를 자회사로 갖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회사의 프린시플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CVC 활동을 하는 GS 리테일 사업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GS가 2명 있다 보니 좀 편파 방송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있네요. 네, 오픈 이노베이션 20년이 됐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이 이거 많이 보셨죠? 처음에 공부하실 때 깔때기, 구멍 있는 깔때기. 그렇죠? 이게 개념이 원래 혁신이 내부에서만 쥐어 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이 구멍 뻥뻥뻥 뚫린 거를 통해서 과감하게 외부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을 만든다는 거였는데, 자 이제 첫 번째부터 어떻게 보면 돌직구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에 진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진짜 이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적 혁신을 통해서 정말 혁신의 효용이 있었는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저를 포함해서 자리가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대답은. 그래서 진짜 이 오픈 이노베이션 이 의미 있는 혁신의 역할을 했는지 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화 사모님부터. 네. 즉답을 하기에 상당히 위험한 질문이라 즉답을 못 드릴 것 같고,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은 20년이 됐다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현대차처럼 20년 넘게 지금 CVC를 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최초의 이 개념은 R&D의 외주화 형태의 개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은 그런 업태를 막론하고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게 한 2018년, 19년부터 한국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그 당시에 사실은 또 스타트업 생태계가 갑자기 막 번성해가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대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에 관심을 가졌고, 사실 과거 4, 5년 동안은 모두가 다 거의 포모 하듯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양적 팽창 위주로 해온 것 같고요. 이제 작년부터는 질적 고도화를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가 뭐니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컴업에서 처음으로 이종훈 대표님이 이렇게 여쭤봐서 제가 흠칫 놀라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한국의 대기업들도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성과를 내고 있느냐, 왜 하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그 답을 만들어 가야 될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래서 내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피해 가시군요. 저희가 맨날 공격받는 질문이 여기서 받으시니까. 네, 자 상무님 혹시. 저희도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아까 이성화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커리어를 시작할 때 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컨셉이라기 R&BD라는 컨셉, 그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그리고 C&D Connect and Development라고 외부 리소스를 활용해서 R&D를 하는 게 이제 그 일반적이었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들은 건 한 2011년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현대자동차의 전의를 좀 보다 보면 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성공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대기아를 모시는 분들은 다 이 내비게이션을 쓰실 건데, 저희가 이제 이 자산에 이제 그때는 만도 매피였죠. 만도 매피를 투자를 했고, 이 기술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에 접목을 해서 결국은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우리 내재화를 시켰던 뭐 그런 사례도 있지만, 그 2011년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좀 보던 게 모델이 많이 좀 달라졌고요. 그럼 오픈 이노베이션은 어떻게 성공을 디파인을 하냐 하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양산을 하거나 아니면 M&A를 하는 게 성공하는 것보다는 사실 저희가 스타트업을 투자를 하고
이 스타트업한테 반대로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것은 이제 엄청 구조화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업 모델인데 비해서 스타트업은 빠르게 움직이고 자동차 회사들이 가지지 못한 탤런트를 많이 가졌는데 이분들이 문제풀이 과정들을 저희가 같이 보면서 꼭 제품을 같이 만든다는 뭐 그것도 좋지만 이분들하고 저희하고 계속 인게이지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좀 스타트업처럼 바뀌어야겠다. 우리 일하는 방식도 스타트업처럼 바뀌고 우리 스스로가 스타트업이 돼야지 이런 이제 그 시장이 빨리 바뀌는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게이지먼트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모습을 보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42-라든지 상당히 이제 스타트업처럼 일하는 이제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자동차 만드는 것 자체도 꼭 자동차를 파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한테 새로운 가치를 줄까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들은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좀 그런 방식으로 계속 오픈 이노베이션을 좀 진행하는 모델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스타트업한테서 배워야지. 그리고 우리도 스타트업이 되어야지. 그 두 마디로 다 모든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 팀장님. 저는 앞에 두 분께서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저는 실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뭐 그에 앞서 20년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감이 안 됐었는데 국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거의 18년부터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들이 좀 시작이 되고 아니면 POC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좀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 CJ도 그때부터 좀 시작을 했었었는데 내부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부터가 되게 허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는 용어들에 또 스타트업과 왜 협업을 해야 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설득과 설명 작업들을 몇 년간 좀 단연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직 문화, 스타트업의 조직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스타트업과의 업무는 이런 협업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좀 두고 같이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사내 조직 문화가 확산이 되고 그리고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모두 뭐 인적 자원이나 아니면 그 외에 뭐 금전적인 자원 이런 부분들 서로 이제 도움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약간 지금까지 와 있던 그 다음 넥스트로 가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계속 성과에 대한 챌린지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받아요. 스타트업하고 같이 협업을 했는데 그 다음은 뭐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결국 또 스타트업 관련의 조직 문화 이런 거에 흡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 오늘 하루 종일이 오픈 이노베이션 데이로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의미 있는 혁신의 방식임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체스브로 교수님이 2003년도에 책을 내고 2019년도에 또 책을 내셨어요. 오픈 이노베이션 레저트라고 해갖고. 근데 주요 핵심 내용은 그동안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발전했는데 이거에 역설이 있더라. AI 등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의외로 전체적인 노동 생산성은 증가가 안 되고 실상이 좀 다르더라. 그게 왜 그럴까 해서 분석을 했더니 이런 고혁신의 기술이 극히 일부만이 그 일부 기업에서만 그 이익을 창출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흡수하는 문제가 좀 핵심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세 분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그동안 그렇죠? 발굴과 전달 중심으로 좀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흡수에 대해서는 사실 참 어려운 일인 거를 굉장히 느끼시죠. 그 입장에서 전달을 했는데 그 중에서 흡수가 좀 이래니까 좀 잘 되더라. 예? 저희가 전달까지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흡수가 좀 잘 됐다 하는 좀 노하우 같은 경우 아니면 케이스 그런 게 좀 있나요? 김주희 부장님 혹시? 그 흡수가 조금 더 잘 되게 했던 포인트를 되짚어 보면 네.
어느 일방에서 뭐 스타트업이 이런 협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저희 대기업 입장에서 이런 협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일방이 아니라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잘 협의해서 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좀 선제적으로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기업들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이걸 통해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물까지 내기를 좀 구체적으로 원한다라는 걸 제시하고, 그걸 할 수 있을지를 사전에 많은 디스커션을 합니다. 네. 그걸 최소한 몇 개월 기간을 두고 실제로 그러면 그걸 뭐 주제를 세우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마일스톤을 세운 다음에는 실행을 들어가야겠죠. 그런 실행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뭔가 좀 더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한 시간을 충분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어떤 성과가 좀 나오지 않았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한 시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이게 뭐 발굴하고 전달까지는 어떤 개인기로 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기로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흡수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사실 문화, 시스템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원하는 조직과 이제 저희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탑 경영진 입장에서는 좀 사실 저희보다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그걸 저희가 느끼는 순간 굉장히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걸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그분들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상무님 주실 말씀 있으시면? 예, 저도 한 10년 정도 하다가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자동차 회사가 스타트업하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자동차라는 거는 안전과 직결돼 있고 이 프로세스가 100년 이상 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그 훌륭한 스타트업을 가지고 이제 저희 현대자동차 내부의 사업부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안 만나려고 해줘요. 문도 안 열어주고 밖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한 2018년부터 좀 많이 큰 변화가 있었고, 저희 이제는 이제 사업부가 저희한테 찾아옵니다. 이런 스타트업하고 협력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찾아달라. 근데 저희가 저희 개인적인 레슨스 런드는 이런 실제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모양을 갖추셔야 되면 팁 오브 아이스버그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희가 투자를 한 게 한 100개가 된다면 그 밑에서 회사에서 소화하기 위한 청크가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는 이제 바텀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근데 이 바텀업이 이루어져서 이 실제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영진들도 참여를 해서 우리가 뭘 배우고 있고 뭘 놓치고 있고 스타트업들한테 어떤 점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위에서도 생각하고 개발자 레벨에서 생각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 체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 이 체계들을 잡아가고 있는 저희 과정이고, 매 분기 현대자동차 그룹의 최고 경영진들이 모여서 이런 스타트업들의 활용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배웠는지 그런 장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 한 조직과 스타트업과 비즈니스 유닛이 같이 모여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를 탐색하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체계들을 만들어서 저희는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는 그래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 잘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기업에서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체계와 문화,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상무님. 제가 신성호 상무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확실히 이게 구력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잘 되려고 하면 정말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20년 정도 이게 하시니까 조직의 사업부가 찾아오죠. 저희는 한 이제 7, 8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사업부들이 조금 찾아주십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도구이지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잘 성장하기 위해 혹은 내부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 외부에서 그런 혁신 소스를 가지고 자기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툴입니다. 이 툴은 써야 되는 사람은 회사의 사업부예요.
현업들이 이 툴을 활용해서 본인들의 문제를 풀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모든 툴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툴이 왜 쓰여져야 되고 어떻게 쓸 때 잘 쓰는 거고 그리고 그 툴을 써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새로운 사스 툴을 도입하는 거 똑같아요. 그 사스 툴을 도입해서 그거를 배우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기 위해 그것 때문에 막 쓰기 싫어해요. 나 그냥 원래 하던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 툴을 써야 돼? 오픈 이노베이션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현업들이 스스로가 쓸 수 있도록 그런 프로피션시를 높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 작업이 처음에는 이거 있으니까 써봐 라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사적인 차원의 그런 탑다운의 드라이브도 하시고 회장님이 해 뭐라고 하시고 최고 경영자가 그렇게도 하시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회사 내부에 돌리고 강제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그러면서 연습을 시키고 또 성공 사례를 작은 걸 만들고 하는 작업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몇 차례가 돌고 나면 어느 순간 사업부가 내가 이거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이 문제 풀어야 되겠는데 나 이런 문제인데 이거 어디 밖에 스타트업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이제 찾아오는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성과가 안 나 사업부 하기 너무 어려워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 그걸 추진하시는 탑과 퍼실리테이터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세 분의 답변을 종합해서 제 질문이 하나가 좀 줄었던 것 같아요. 한국적 특성이 사실 지금 저희 4명 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대기업의 대표적인 특성이 이제 회장님 계시는 이제 오너 회장님 계시는 기업의 이제 문화에서 그 탑다운의 의지 그리고 어떻게든 밀어붙이려는 그 강한 드라이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뭐 부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굉장히 이 새로운 혁신에 있어서는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많이들 동의를 하실 거고 그 드라이브를 통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나름 각자 최소 저도 한 15년, 뭐 7년, 20년, 한 5년 넘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다른 질문을 좀 드리면은 CVC를 운영하면서 특히 CVC 투자 및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서 이런 갈등들에 좀 많이 천착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CVC가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이 진짜 조직이랑 진짜 미래 전략에 도움이 되냐?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어떤 투자해 놓으면 그 현업 부서 가서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하면은 사실 특히 생산하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거를 뭔가 라인에 도입하려면 라인을 스톱하고 넣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힘든 버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본업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고 이제 수익성 악화시키냐라는 갈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할 때 있어서 이게 항상 저희 맨날 알려진 이 뭔가를 투자하기를 조직에서는 원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기에는 조금 찌질하고 근데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정말 당장은 모르겠으나 정말 팬시하고 내 미래에 큰 그 변화를 일으킬 뭔가를 투자하고 수익도 크게 내고 싶은데 약간 용기도 없고 이게 안에서 받아들여질까 하는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갈등 중에서 혹시 하나를 꼭 찍어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 있으신가요? 이제 또 이성화 사모님부터. 네. 머리 아픈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CVC 한 사람들은 이걸로. 그렇죠. CVC도 이게 독립적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CVC는 조금 덜 할 수도 있어요. 펀드의 수익률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처럼 PI를 하는 입장에서는 회사의 밸런스 캐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에 올해의 성과가 무엇이니? 그리고 매년 초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니? 할 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몇 가지 그냥 가설이 있는데 파이낸셜 리턴과 스트래티직 리턴은 같이 가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완전 반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를 극도의 파이낸셜 리턴을 찾으려면 스트래티직을 버려야 되고 극도의 스트래티직을 가려면 파이낸셜을 조금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에 페이오프들이 있다. 그리고 회사의 전략 방향에 따라 그 사내 CVC는
되게 이제 투자의 엑스포저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투자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애자일하게 바꿔주면서 가야 된다. 뭐 이 정도의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심각한 고민은 맞고 늘 막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은 맞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고충이 느껴지는 한마디였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해서 네, 자, 저도 사실 이거 제 질문들이 제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저희 술자리에서도 나누는 얘기들입니다. 이성환 저는 신성환 선생님. 갈등이 없는데 갈등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군요. 사실은 이게 CBC가 이게 스타트업 보시 다 잘 아시겠지만 확률 게임이잖아요. 보면 10개 스타트업 중에서 초기 스타트업 경우 같은 경우는 9개는 원래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게 확률적으로 그렇고 뭐 시리즈 B에는 한 70% 정도 살아남는다라고 보면 70%가 망한다라고 보면 그러면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도 육성을 시켜야 되고 전략도 만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힛 레이트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살아남은 것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살아남은 스타트업이 한 30%다. 거기서 다시 우리의 전략적 개인을 도와주는 게 한 뭐 30%다라고 하면 10%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기업에서 보기에는 힛 레이트가 너무 낮은데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거를 안 할 거냐라는 뭐 그런 건데 회사 내부적으로는 더 큰 기회 비용이 우리가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큰 비용이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고 이런 트렌드라든지 우리가 전략 자산이 결국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생태계에 끌어가지고 제 고객의 제품에 녹여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파트너십들이 절실한 상황이고 투자를 안 하는 게 좀 더 갈등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스트러글을 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사업부에 맞는 투자들은 그러니까 사업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관이 돼서 스타트업들을 케어하고 육성을 시키는데 그러면 미래에 사업부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미래에 대응을 해야 되는 기술들 뭐 퀀텀 컴퓨팅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뉴클리어 퓨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하냐 이 기술들이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칠 때 이럴 때 저희가 리더십을 좀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미션하고 이게 맞냐 안 맞냐라는 뭐 근본적인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저희가 다음 도전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이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희랑 같은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시네요. 네. 사실 투자할 때 어떤 굉장히 미래에 크게 될 것 같은 걸 투자했을 때 일부는 저거 왜 했어? 라고 하시고 일부는 저거 진짜 잘했어 라고 하는 이제 이해관계자별로 또 평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위에 있는 분들의 그런 다른 평가를 하루하루 달리 들을 때마다 일희일비하는 좀 그런 갈등의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는데 예, 그런 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장님. 저는 CVC가 유형이 좀 여러 가지잖아요. 사실 뭐 지주사, 뭐 자회사격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각 계열사, 대기업에서는 계열사 내에서도 CVC라고 불리는 투자 조직들이 있는 상황인 거가 현황인데 그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의 포인트가 좀 여러 가지인 거고 물론 말씀하신 지금 이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 분분한 상황이고 저희도 어떤 기준으로 잡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또 사업도 연계하고 이런 점으로 봐야 될까라는 부분은 계속 고민인 상황인데 최근에 들었던 생각은 특히 대기업도 사실 경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의 현황이라던가 아니면 수익 구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우리가 당장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은 또 미래를 좀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라는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경기에 영향을 받아서 좀 더 시너지를 내고 뭐 미래보다는 당장의 시너지를 내고
또 가까운 미래에 이제 재무적인 네.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 대기업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비슷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스탑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경기는 무섭습니다. 찬바람은 무섭고 그 비슷하게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한 이제 질문 하나 있습니다. 많이들 아마 스타트업들한테 말씀드리는 걸 거예요. 그동안 전략적 저희랑 이제 제휴나 투자를 원하는 스타트업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드리는 게 마침 지금 타이밍이 이제 대기업 인사철입니다. 그래서 인사철 다가와서 스타트업들이 이제 대기업이랑 협업하고 투자받기로 돼 있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마음을 많이 비우고 계셔야, 왜냐하면 그 담당 임원들도 마음을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에 그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회사에 이제 대표이사가 임기가 오늘 끝나나 담당 임원이 이번에 잘릴까 이거를 굉장히 변수를 본인의 사업보다 많이 넣는 게 굉장히 마음 비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사모님. 네, 저는 저희 다 내년에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가치 제언. 저희가 이제 회사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가치 교환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상대 회사에 찾아가서 자, 내가 너의 이런 문제를 풀어줄 테니 너는 나에게 이거를 줘. 명확하게 주고받을 거를 가지고 오시면 그러면 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게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세요. 그걸 준비하려면 이 대기업이 내가 같이 일하고자 하는 이 대기업이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좀 더 사전에 스터디를 하시면 그런 것들을 더 잘 제안하실 수 있겠죠. 서로 주고받는 게임입니다. 주고받을 게 명확하면 협업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모님. SI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같은 사람들 찾아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른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스타트업과 기업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어느 부분은 그런 것들 연결하는 역할을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신성사 팀장님. 이성화 상무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진짜 저희가 처음 만나보면 대부분 본인이 잘하시는 너무 강조를 하세요. 계속 그거 협업을 원하시냐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많은 공부를 당연히 대기업에서도 스타트업 공부를 해야 되지만 스타트업 분들도 협업을 하거나 이런 SI 투자에 좀 포커스를 하신다면 좀 대기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공부와 실제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전복이 될 수 있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좀 더 직접적으로 제안을 주신다면 그 시간을 더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이렇게 시간이 다 흘러갔고요. 오늘 사실 저는 이제 모더레이터 입장에서 그리고 개인적 입장에서 술 잘 안 사주는 나쁜 형 관계인데 저희 특히 두 분한테는 술 잘 안 사주는 나쁜 형의 직구전 질문에도 이제 잘 대답해 주신 이 세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제가 읽어야 되는 게 있어갖고요. 컴업 2023 오픈 이노베이션 그라운드의 첫 세션을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어서는 총 7개의 국내외 다양한 대기업들이 함께 협업하는 스타트업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그들과의 협업 과정을 일렬하게 전달해 줄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아톨 2관에 마련되어 있는 대기업 부스에도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네.